만화 사이버 포뮬러에서 제로의 영역에 들어간 인물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끼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태에 몰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몰입의 흐름, 극도의 플로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 그랬나? 만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오늘 이야기할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문명과 문화의 발전으로 우리는 과거에 비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이나 욕구, 쾌락을 쫓으면서 살고 거기에 안주하거나 사회가 주는 물질적 보상이나 돈, 명예, 권력을 위해 살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열심히 살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며 이 책의 저자이자 심리학 교수인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최적 경험, Optimal Experience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최적 경험이란 우리의 기분이 고양되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내 행동과 인생을 통제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느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최적 경험의 핵심은 경험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의 좋은 성적, 좋은 결과만을 내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최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 경험을 맛보게 할 과정 속에 있는 것을 플로우라 하는데 이는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을 만큼의 몰입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구만. 생각, 감정, 자극, 지각, 정보 등이 우리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목표하는 의도에 따라 그리고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일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질서 있게 짜여져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즉 나의 심리적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에 사용하고 내면의 질서가 잡히게 되면서 고도로 몰입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플로우 경험입니다. 이런 플로우 상태가 중요한 것은 나의 의식과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목표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조금 설명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인내심이라면 조금만 더 꾹 참고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인생의 즐거움은 예기치 못한 것에서 얻는 성취 및 경험 또는 기대한 것 이상에서 충족됐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진행되고 그 결과가 좋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플로우 속에서 느끼는 최적 경험 속에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적 경험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현상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8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활동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술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것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게임, 스포츠 같은 것에서 상대와 경쟁할 때 만약 내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훈련하고 단련하여 상대와 맞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와의 경기는 더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게 되죠. 그리고 내 능력에 버금가는 상대를 만나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과제에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상대, 도전적인 과제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더 높고 복합적인 최적 경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롯이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할까? 그런 것이 아예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있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의 사소한 눈빛, 말투, 표정 등에서 그런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가진 의미는 내가 목적을 잘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피드백은 우리의 의식의 질서를 안정되게 합니다. 다섯 번째, 현재의 일에 집중하여 인생의 불쾌하고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용수나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개인적 문제로 힘든 것이 있더라도 무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잊고 공연에 몰입하여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본인의 행동에 대한 통제감입니다. 암벽 등반과 카레이싱, 심해 다이빙 등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을 즐긴다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위험을 축소시키고 스스로 통제하는 것에서 스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라지는 자의식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을 의식해 나 자신을 너무 신경 쓰고 생각하게 되면 자의식이 과해집니다. 자아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외부의 자극을 너무 신경 쓰고 처리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는데 이것은 몰입해야 하는 것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장거리로 해양을 항해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항해를 할 때면 자신을 잊고 바다와 보트의 움직임만을 신경 쓰게 되는데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게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어떤 것에 깊이 몰입
체험하는 느낌입니다. 너 나라는 거 겁나긴 해. 네, 여기까지 왔으면 플로우에 대해 어느 정도는 감이 잡혔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플로우를 느껴본 적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이 8가지 현상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플로우를 느끼는 것에는 운동, 춤, 음악 듣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등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 댄서이든 아니든 그 표현과 기술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춤을 추면서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가를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몰입하면서 단련하고 자신을 잊기도 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깊이 빠져 음악적 구조, 화성, 테크닉 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 김현철이라는 사람은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도 플로우를 경험하여 클래식 곡을 외우고 지휘자로서 활동도 하는 것이죠. 와우, 대단하다. 사람들은 일보다는 여가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사람도 많이 있는 반면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나다 싶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들어봅시다. 한 실험에서 직장인들에게 일을 하는 동안 무작위로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낼 때마다 자신이 현재 무슨 일을 하며 그때 기분이 어떤지를 설문지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호를 받은 시점에 얼마나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등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응답을 한 직장인들의 약 30%가 플로우 경험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응답자들은 전반적 경험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으며 응답하는 시점에서 일을 하는 동안 활동적이고 집중력이 강해졌고 동기가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가 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폈을 때 플로우를 경험했다고 살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보다 여가 시간을 더 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님? 이에 대한 이유는 일이란 부담이고 구속이라는 관념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업무와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업무의 다양성과 도전감의 결여 등도 여가 시간을 원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 진짜 일대가 친다. 나도 유튜버나 할까? 등이 있죠. 하지만 이런 부담과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적절히 해결할 자세와 방법을 찾는다면 일이라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나온 달인들이 어느 정도 플로우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평범한 일, 남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서도 우리는 사소하지만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기술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가 시간이나 혼자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플로우를 경험할까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소에는 주변의 자극에 주의를 방해받기도 하고 고민과 걱정들 때문에 내면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괴로움이나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고통과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TV나 스마트폰으로 각종 SNS, 뉴스, 유튜브 등에 막대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누가 내 얘기하나? 극단적으로는 술, 담배, 마약, 포르노에 쉽사리 빠져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안 질서가 잡히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학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것이라도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보다 낫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기에 자기 파괴적인 시간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플로우를 경험하는 데 방해하는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결과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지치게 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고독에 대처하는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여 나 자신을 통제하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플로우를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등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기꺼이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을 선택함으로써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이 새끼 꼰대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보자. 네, 하고자 하는 말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선택지와 갈림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일종의 제약이고 속박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일련의 규칙과 제약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에너지를 정해진 한 방향의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플로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가 어느 정도 바뀌어 가족 공동체의 목표와 부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양한 술자리, 예쁜 옷, 자유로운 여행과 3등을 목표로 하면서 산다면 가정 내의 최적 경험, 플로우를 내 배우자, 나의 자녀, 부모님과의 행복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많은 직장인들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절반 이상을 쏟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나 일이 지루하고 짜증나기도 하죠. 하지만 하고 있는 공부가, 하고 있는 일이 좋든 싫든 내가 해야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극도로 몰입함으로써 최적 경험을 얻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함으로써, 몰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성, 고양감, 기쁨, 누림, 그리고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에